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3년 제1회 대기환경 기사 기출 보건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걸 갖다 우리는 GC라고도 하죠. 에서 사용하는 전자포획 검출기 ECD,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포획형 검출기라고도 합니다. 일렉트론 캡처 디텍터의 검출 원리를 쓰시오. 요것도 그 대기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전자포획 검출기를 우리가 ECD라고 하고, ECD는 방사성 물질인 니켈 63 또는 삼중수소로부터 발생되는 베타선, 이 운반기체를 전리하여 이로 인한 전자포획 검출기 셀에 전자구름이 생성되어 일정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포획 검출기 셀에 전자 친화력이 큰 화합물질이 들어오면 셀에 있던 전자가 포획되어 이로 인해 전류가 감소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요까지만 쓰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게 키워드, 뭐 니켈 63 또는 삼중수소로 방출되는 베타선, 이런 것들이 운반기체를 전리하여서 전자 친화력이 큰 화합물이 셀에 있던 전자를 포획하여 이로 인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부여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그대로 애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거 말고, 이러한 원리 말고도 이러한 ECD는 유기활로겐 화합물, 유기활로겐 화합물이란데, 이 할로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원소 주기율표에 7쪽이 있습니다. 7쪽.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에스타틴,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런 7쪽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할로겐 원소입니다. 이러한 원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을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또 유기금속 화합물 등 전자 친화력이 큰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의 농도를 PPT는 자 봅시다. ppm은 100만분의 1이죠. 요거의 1000분의 1배, ppm이 10만분의 1이죠. ppb. 또 요거의 1000분의 1, ppt, 트릴리온, 조분의 1이 1조분의 1.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ppt의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다이옥신. 그런 물질들의 농도가 ppt인데, 이거까지 매우 낮은 농도까지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ECD입니다. 따라서 유기염속의 농약성분이나 유기염속의 농약성분이나 PCB 등의 환경오염 시료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요까지가 여기서 답이 되지만 요 뒤에 게 또 다른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ECD 검출기로 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예를 들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집진장치, 요 집진장치가 한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 집진장치 효율, 첫 번째 게 에타1, 두 번째 게 에타2, 이거 C는 농도를 의미한다. 전체 집진율, 전 집진율 에타-T의 식을 에타1, 에타2만의 함수를 나타내시오. 그래서 6점이 나왔는데, 자 봅시다. 집진장치 여기 1이고 여기 2예요. 1에서 요 C4는 여기 잘못 썼는데 C1, 에타1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C2는, 여기 나오는 C2는 뭐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1-에타1에다가 C1. 요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집진장치 2에 C3. 여기 나가는, 맨 나중에 나가는 C3는 1-에타2에 여기 들어오는 C2. 그래서 총 집진율은 처음에 들어간 거 있죠. 처음에 들어간 것 분의
처음에 들어간 거 빼기 나중에 나가는 거. 요 식입니다. 요 식, 이게 그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C1, C3, C2의 그 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C1, C3는 여기 보세요. 1 에타 1, 1 에타 2의 C1. 여기 이제 같은 C1으로 전부 다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C3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에타 1, 1 에타 2의 C1. 이 C3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C1 다 지워지고 1 가로 열고 1 에타 1 가로 열고 1 에타 2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에타 1 플러스 에타 2 마이너스 에타 1 곱하기 에타 2가 되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쓰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타 1 플러스 에타 2의 1 마이너스 에타 1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집진율이 에타 1과 에타 2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에타 총 집진율은 1 마이너스 에타 1, 1 마이너스 에타 2 이런 식으로도 알아두시고 요게 에타 1 플러스 에타 2의 1 마이너스 에타 1 이런 식으로도 최종적으로 알아두시라.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응용해 가지고 에타 1 몇 퍼센트, 에타 2 몇 퍼센트를 해가지고 총집진율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총집진율을 주어주고 에타 1 주어주고 에타 2를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총집진율 주어지고 에타 1 물어보고 에타 2 주어지고 에타 1을 구하는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이러한 그 집진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 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에서 분해지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서 추적되어서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저번에도 한번 이게 나왔는데 POP라고 하죠. Persistent Organic Pollutant라고 해가지고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있는데 이거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구조식은 거의 그림처럼 생겨 있습니다. 2378 테트라 클로로 다이벤조 피 다이옥신. 줄여서 그냥 다이옥신이라고 하고 다이옥신류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화학식도 나타내고 구조식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되고 구조식은 지금 답은 요것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CL이 그 벤젠 고리에 CL이 맨 끝에 4개가 있고 중간에 산소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걸 안 그려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요 CL이라는 할로겐 원소 요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우리 인체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2023년 1회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나? 그런데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두 번째,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4개의 탄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5원자 방형적 고리로 이루어진 헤테로 고리 유기화합물.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간단한데,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각형을 하고 산소하고 H 이렇게만 써도 돼요. 여기 C를 굳이 여기다가 C를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조식이 돼 있다. 이것도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염화 바이페닐이라고 해요. PCB 전자 기판 만드는데 많이 사용돼요.
굉장히 유독물질입니다. 이거는 뚜렷한 화학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냥 X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구조식. 방향족 벤젠 고리에 Cl, 염소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 염소계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이옥신 2378 테트라클로로 다이벤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다이옥신의 아주 구조식인가 요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퓨란, 그 다음에 PCB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기집진기 내에서 분진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 전기력을 입자에 작용돼서 그 전기력을 띤 그 입자가 집진판에 달라붙어 가지고 제거가 돼요. 근데 그 전기력을 어디서 주게 되냐면 전기집진 장치는 방전극과 집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집진 장치가 이렇게 원통형이라 그러면 여기에 추가 달려 있는 이게 방전극이고 이 원통의 표면이 뭐냐면 집진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판형 전기집진 장치는 이 판 자체가 집진극이고 요 사이에 방전극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전하를 띠게 되면 이 방전극이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요. 왜 코로나가 무슨 뜻이죠? 왕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꽃이 왕관처럼 퍼지면서 그 속에 입자가 포함된 함진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입자가 뭐냐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그러면 집진극을 플러스로 하고 입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거가 되는 그러한 건데 그 전기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됩니다. 전기풍에 의한 것도 있고 전기 강도에 의한 힘이 있고 그다음에 입자 간의 흡입력, 즉 입자 간의 인력이나 자기력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전 입자의 하전에 의한 쿨록력, 또 어떤 책에서는 쿨롬으로도 표현된 게 있어요. 이건 뭐 외국어니까 다시 한번 전기풍에 의한 힘, 전기 강도에 의한 힘, 입자 간의 흡입력, 그 다음에 쿨록력 이렇게만 써도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오존을 파괴하는 정도를 표시한 오존 파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ODP라고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는데 오른쪽에 오존 파괴 지수가 뭔지를 갖다가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존 파괴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1번에 에테인 요거는 0.14라고 제일 적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요 CFC11 요게 1인데 사실 요 3번이 ODP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에요. 1.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꼭 3년마 플로린화 탄소 또는 트라이클로로 플로로 메테인이라는 요게 1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할론 1211 요게 3이고 2번에 2402가 6이고 그 다음에 할론 1301이 10이에요. 그래서 4, 2, 5, 3, 1 사실 다 같은 할론인데 수치가 뒤에 틀리죠. 요 명칭, 요 수치를 붙이는 규칙도 있어요. 규칙도 있는데 그 규칙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요런 문제에 그냥 이러한 화학식을 가진 ODP, 오존 파괴 지수가 이렇구나를 갖다 좀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이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화학물질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내기 어려워서 지금 여기 있는 보기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오존 파괴 지수를 외워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시라. 오존 파괴 지수 기준이 되는 물질 CF3 11 화학식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벤투리 스크러버를 이용한 분진을 집진할 경우에 액가스비를 우리는 한문으로는 주수율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벤투리 스크러버는 세정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벤트리 스크러버는 분사형 흡수 장치예요. 액을 분사시켜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그러한 장치인데, 가스가 얼마일 때 액을 얼마만큼 분사시키느냐, 그러한 비율이 액가스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해가스 1S 세제곱미터를 처리하는데 흡수액이 몇 리터 사용되는가, 요 단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가스비를 크게 할 때에 액가스비가 크다는 건 뭐냐면 흡수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안 좋거든요. 근데 벤트리 스크러버가 액가스비가 굉장히 커요. 그 대신 뭐냐면 처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또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액가스비가 커질 때는 분진입경이 작을수록 액가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농도가 또 높을수록 그렇고, 분진의 점착성이 클 때, 뭐 찐득찐득한 그런 어떤 성질이 클 때, 그 다음에 함진가스 온도가 높을 때 액이 많이 들어가고 흡수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이 있죠. 소수성 여기 써 있죠. 소수성이 뭐냐면, 친수성은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진 입자, 소수성은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성질. 그러니까 물을 많이, 여기서 물이라는 흡수액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쏟아부어야지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 반대말 꼭 알아두시고, 이런 시험 문제도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HF 3000ppm, 그 다음에 사브라 규소 1500ppm, 함유하는 배출가스 22400을 물에 흡수하여 규불산으로 해소할 경우 흡수율이 100%라면 해소할 수 있는 규불산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단위를 보세요. 시간당 S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SF의 부피, 즉 배출가스 중에 SF는 얼마나 있느냐, 3000ppm이라 그랬으니까 3000 곱하기 10-6승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배출가스량을 곱하면 HF는 67.2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SI4 요거 아래 첨자인데 요것도 33.6. 근데 요 반응식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HF 2kmol과 H2 SiF6 규불산 1kmol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SiF4도 33.6이지만 규불산도 33.6으로 계산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15개의 백을 사용하는 여과집진 장치에서 입구 분진 농도가 10g/S 세제곱미터이고 집진율이 98%이었다. 가동 중 101개의 구멍이 생겨서 처리가스량의 20%가 그대로 통과되어 있을 경우 출구의 분진 농도는, 예전에 이런 문제 보니까 이게 5분의 1이 뭐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랬는데, 이 5분의 1이랑 20%는 똑같은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여과백에 공기가 통과될 때 요게 지금 15개가 있대요. 15개인데 한 개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전체 입구 분진 농도의 5분의 1이 그냥 통과되어 있을 경우에 15개 있는 전체 장치의 출구 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10g/S 세제곱미터의 20%는 그대로 나가죠. 요거는 그대로 나갑니다. 구멍이 나서.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정상이죠. 그 나머지 14개의 출구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10에다가 효율이 98%니까 0.98, 1만에 0.98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20%가 그대로 나고 80%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0.8 곱해서 계산하면 2.16g/S 세제곱미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가 바뀌거나 이런 가스량이 바뀌거나 이런 집진율이 바뀌거나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여러분 자기 걸로 만들어셔가지고 숫자가 틀리더라도 확실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어떤 A 공장에 대기환경기사가 작성한 자가 측정 기록부, 자기가
측정한 기록부를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270도에서 배출가스의 비중량 1.3이고 17도씨의 물의 포화 수증기압은 14.5mHg이다. 여기서 보면 A공장의 자가 측정 기록부가 어떻게 되냐면 굴뚝의 직경이 3m, 굉장히 크네요. 배출가스 온도가 270도씨고 경사 마노메터로 측정했네요. 경사 마노메터는 굴뚝에서의 유속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확대율이 10이고 경사각이 30도이고 액주의 이동거리가 파악해 보니까 20cm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토간 계수, 요 C죠. 0.8614. 그리고 여과지 무게가 채취 전, 채취 후. 그 다음에 습식가스 밑에 흡입량이 1200리터고 온도 17도 C, 게이지압 0, 대하기압 1이다. 이 공장에서의 배출가스량은 어떻게 되냐? 배출가스량은 사실 Q죠. Q는 A 곱하기 V인데 여기서 지금 굴뚝 직경이니까 A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V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V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속도압을 구해가지고 속도압은 어떻게 되죠? VP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죠. 요거 알고 나머지 다 아니까 요 V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속도압 H는 물의 액주 이동 거리가 20cm니까 미리를 고치면 200mH2예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200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 마노메터에서 공식은 사인 30도를 곱해야 돼요. 실질적인 액의 높이는 100mH2예요. 압력 손실이. 그리고 근데 확대율이 10이에요. 10. 10배 확대시켰으면 실질적으로는 10배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속도압은 10mH2예요. 10mH2인데 이 베를누이 공식에서 V를 구하면 C 루트 감마분의 2주 H가 돼요. 여기서 H가 이제 속도압이죠. 그래서 C가 0.8614 루트 1.3분의 감마가 1.3이라고 그랬죠. 여기 감마가 아까 문제에서 1.3이라고 그랬어요. 1.3분의 2 곱하기 9.8 곱하기 10. 여기 10이 지금 여기서 구한 10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굴뚝에서 나가는 속도가 10.58m/s입니다. 그러면 유량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굴뚝의 직경이 3m일 때 4분의 파이 3의 제곱인데 4분의 파이가 0.785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속을 곱하니까 전체적인 유량은 세제곱미터/s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세제곱미터/s 74.75.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장의 분진 농도, 배출가스 중에 분진 농도니까 여기 무게가 있죠. 무게. 채취 후에서 채취 전을 계산하니까 120mg. 왜냐하면 mg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mg으로 구해고, 그 다음에 이 표를 보고 배출가스량, 채취량을 구하는 거예요. VS. 그러면 자, 습식가스미터 1200 들어왔죠. 1200. 그리고 온도 보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압력 보정을 합니다. 압력 보정 할 때에 그 위에 문제에서 14.5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다 계산하면 1108.1.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 밑에 분모의 S제곱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1.1081 S제곱미터. 그러면 농도, 분진 농도는 먼지의 무게가 120. 유량, 채취한 공기량이 1.1081을 나눠주면 108.3mg/s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확실히 이해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진장치의 입구 가스량이 5만 S/세제곱미터/hour, 분진 농도가 2g/s 세제곱미터일 경우에 출구에서 배출되는 일 분진량을 60kg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진율을 얼마로 하면 되는가? 그러면 이제 분진 양을 구해야 됩니다. 입구에서의 분진량은 이 공식이 있습니다.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다가 5만을 곱하고 단위 환산을 해서
100kg/h가 됐습니다. 출구의 분진량은 지금 60kg을 1일 동안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위에서 hour니까 이것도 hour로 고치면 2.5가 됩니다. 그러면 집진율은 1 마이너스 입구의 분진량분의 출구의 분진량 해가지고 대입시키면 이때의 집진율은 97.5%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쉬운 문제일지라도 이 분진량을 구하는 농도와 유량을 곱해서 분진량을 구하는 걸 알아야지 이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효율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1-CI분의 C5로도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진량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분진량을 구해서 효율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기체연료 1몰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이거 문제 잘 보세요. 습 연소 가스량이 단위가 뭐죠? g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 단위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무게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부피 단위로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은 무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게 단위로 물어봤을지라도 CXHY 기체연료의 그 연소 반응식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CXHY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면, 제가 계속해서 연소 계산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대로 먼저 CXHY를 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산소랑 반응시켜서 CO2와 H2O까지 여기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론 연소 방식을 쓰라 그러면, 일단 CXHY, O2, CO2, H2는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C의 개수를 맞추라 그래서 앞에가 X죠. 그러니까 X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소를 맞춥니다. 수소가 앞에가 Y니까 요 H2O니까 2분의 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식 오른쪽에서 산소의 개수를 더합니다. EX 2분의 Y. 근데 앞에 O2가 있으니까 이걸 또 2로 나눠서 X 플러스 4분의 Y. 요게 이제 일반 CXHY의 연소 반응식인데, 이걸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이론 공기량을 갖다가 풀이하면, 원래는 부피비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론 부피는 0.21로 이론 산소량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게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3.2%입니다. 무게일 때는. 부피일 때는 21%이기 때문에 0.21을 나눠줬고요. 무게로 물어보면 여기 23.2%이기 때문에 0.23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산소의 몰수죠. 그래서 산소의 몰수를 0.232로 나누고, 그리고 산소의 분자량, O2의 분자량이 32거든요. 16 곱하기 2니까. 그래서 32를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론 공기량을 무게로 구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발생한 연소 가스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론 습연소 가스량을 구해야 되니까, 발생한 연소 가스량 중에 공기 중에 질소는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질소량을 구해야 됩니다. 질소량. 그래서 질소량은 1-0.232. 그러니까 전체 공기 1이라 그러면 거기서 23.2%의 산소를 빼고 거기에다가 요 AO를 갖다가 곱한 값.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산소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재료고. 요렇게 이제 질소의
연소가스 중에 발생한 연소가스 중에 질소의 량까지 구한 다음에 또 여기 CO2가 나왔죠. CO2 그러면 CO2는 44 곱하기 X몰. 그 다음에 H2O는 18 곱하기 2분의 Y인데, 지금 습연소 가스량이라 했으니까 GOW예요. GOW. 그러면 요게 1-0.232가 0.768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기 AO죠. 그래서 AO. 요게 이제 질소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CO2하고 H2O니까 위에서 질소, CO2, H2O 요걸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149.93X 플러스 35.48Y의 g의 이론 습연소 가스량을 무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무게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무게로 물어보는 게 나왔으니까 요 무게로 물어보는 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은 뭐냐면, 이론 습연소 가스량은 요 반응식의 오른쪽 CO2하고 H2O까지 포함하고 습이니까, 만약에 건이면 H2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N2의 양을 꼭 더해야지 전체적인 이론 습연소 가스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전체적인 양은 149.93X 플러스 35.48Y g이 된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CXHY가 아니고 예를 들어 C3H8 이런 프로페인의 1몰의 이론 습연소 가스량을 구해라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X 대신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8을 대입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정확한 g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맑은 날 어떤 공장의 유효 굴뚝 높이가 70m. 항상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그 숫자에다가 공식에 들어가 있는 인자의 기호를 써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써도 그 공식에 어떠한 인자의 숫자가 들어가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화학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유해가스 처리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80g/s의 유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량이니까 Q고요. 그 다음에 배출지임의 풍속이 U가 되겠죠. 10m/s에 있다. 이 경우 지표면이 있는 점 오염원으로부터 바람 부는 방향, 그걸 풍화치기라고 합니다. 5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 축상 지표면에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의 중심 축상 지표면. 연기의 중심 축상 지표면이라는 건 뭐냐면, Y가 3차원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3차원으로 퍼질 때 Y가 0이고 Z가 0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연기의 중심 축상 지표면에서 황화수소의 농도 마이크로그램/세 제곱미터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그 계산한 값이 대기 중 악취 한계 농도 0.47 ppb 보다 적으면 냄새가 안 나고 0.47 ppb보다 높으면 계산 값이, 그러면 황화수소 냄새, 계란 썩는 냄새 나겠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이 농도값으로부터 악취가 감지된 여부를 수치로 비교 판단하시오. 단 Y방향의 표준 편차는 36m이고 Z방향의 표준 편차는 18.5m이며 가우시안 모델의 확산 방정식을 요건데요. 요거를 사용한다. 이용하여 계산하고 다른 모든 조건은 표준 상태로 가정한다. 문제가 굉장히 길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연기 중심 축상 지표면이라니까 Y는 0, Z는 0이라는 것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기서 Y가 0이고 이 가우시안 모델에서 Z가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다시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Z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0이에요. 그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Y도 0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XP, 익스포넨셜의 어떤 X를 값이라고 했을 때에 요거는 2의 X승이 됩니다. 전자계산기로 풀이할 때. 그리고 요 X값을 여기다가 이거 누르고 나서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EXP의 Y가 0일 때 이거 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2의 제로승은 1이 된다. 이 사실도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계산하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표의 중심 축상 황화수소의 농도. 방금 얘기한 대로 Y 방향이 제로고 Z 방향이 제로일 때 위식은 C의 Y가 0, X, Y가 0, Z가 0, H는 요거 유효결등 높이에요. 그러면 그 위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간단하게 변합니다. 중심 축상 지표면이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이 공식이 시험 문제에 가우시안 모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애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문제에서는 이 식을 주어져 놓고 이렇게 유도하게끔 했는데 아예 식도 안 주어지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 기본 공식에다가 HE가 유효결뚝이 70m라 그랬죠. 그러면 Q가 아까 8 곱하기 10의 7승, 그 다음에 파이 풍속이 10, 그 다음에 Y방향 평차, Z방향 편차 값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XP-2분의 1, 18.5분의 70의 제곱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X를 계산할 때는 이 X승을 누르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계산기로 이 X를 누르고 요걸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2.9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황화수소의 그 냄새 감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0.47 ppb라고 했어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하고 ppb하고의 이 단위가 틀리죠. 그러면 지금 구한 2.9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ppb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H2S의 분자량이 34니까 그리고 표준 상태를 다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2.98 곱하기 34분의 22.4 하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가 1.96 ppb의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도가 악취 한계 농도와 비교하여서 0.47 ppm보다 크죠.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점에서는 H2S의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황화수의 악취는 충분히 감지된다. 한 3배 이상 되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유해가스 처리 장치의 고장으로 아황산가스가 처리하지 않은 채에 굴뚝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때 유효굴뚝 높이가 140m라 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입니다. 150m라고 좀 고쳐주시고요. 배출가스량 여기 3만 세제곱미터 파워, 풍속이 6m/s인 그러한 그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가 500ppm으로 배출되고 있을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셔튼의 확산식을 이용해라 그랬죠. 요 셔튼의 확산식이 그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의 최대 지표 농도를 구하는 굉장히 확실한 식이기 때문에 요 셔튼의 확산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때의 수직
수평방의 확산 계수는 모두 0.7이고 대기 안정도 계수는 N은 0.25이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SO2의 최대 지표 농도는 ppm으로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셔튼의 확산식 요걸 갖다가 이제 최대 지표 농도를 구하는 식인데 Cmax는 EQ 요것도 미스프린트 여기 C가 들어갑니다. C, EQ, C 요 아황산가스의 농도 요 C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누기 파이 2의 유효굴뚝 제곱에 지금 여기 나오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확산 계수 이게 0.07이라 그랬죠. 두 개가 나눠져서 1이 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없어지고요. 자, 여기서 CZ를 다른 책에서는 시그마 Z, CY를 또 시그마 Y로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 기호의 그 어떤 표기 문제니까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Q가 3만. 요게 아워로 돼 있으니까 초로 3600 나눠주고요. 그리고 C가 500 ppm이라 그랬죠. 500에서 ppm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파이 2. 요 2의 1승이 2.72입니다. 그래서 2.7이 대입하고, 그 다음에 풍속이 6이라 그래서 6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효굴뚝 높이가 150m라 그랬죠. 그래서 150 제곱을 해가지고 0.07, 0.07 대입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이 단위가 뭐예요? ppb죠. ppb는 10에 9승을 곱해줘야지 나오는 그러한 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면 7.23 ppb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가지고 최대 착지 지점에서의 농도가 최대 지표 농도가 ppb로 7.23 ppb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굴뚝에서 배출되는 SO2의 최대 착지거리. 이것도 이제 서튼의 식에 있는데 여기 보면 Xmax는 CZ분의 유효굴뚝 높이의 전체의 E-2의 N승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지금 문제에서 H가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40이 아니고 150입니다. 하고 N 대신에 N이 얼마라 했어요? 이 0.25라 그랬죠. 그 N 대신에 0.25를 대입해 가지고 계산기로 풀면 요게 6409점 6409.87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죠. 그 속에 SO2에 멀리 날아간 최대 거리가 몇 메타냐? 6409.87. 그러니까 한 6.4km 정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최대 착지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미스프린트를 해가지고 숫자가 좀 틀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최대 지표 농도를 구하는 셔튼의 확산식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착지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거리를 나타내는 식, 요 셔튼의 식 2개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어떤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가 300도씨에서 100도씨로 하강할 경우 통풍력은 300도씨일 때보다 몇 프로가 줄어드느냐. 요 문제는 이제 통풍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굴뚝이 이렇게 있죠. 굴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연기가 나가게 되는데 굴뚝 안에는 뭐가 차 있죠?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떻게 되냐면 통풍력이라고 해가지고 P는 이꼬르 감마 H, 이 높이 H하고 이 속에 있는 공기의 비중량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풍력을 갖다가 우리가 Z라고 했는데 Z는 355 HS, 요거는 굴뚝 높이 HS, HS 전체 가로 273분의 그 대기 온도분의 1. 여기서 200, TA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나누기 273 플러스 TS. TS는 뭐냐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의 온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355가 왜 나왔는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Z는 이를테면 감마 HS라고 이렇게 지금 일반식이 이거고 통풍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감마 값이 왜 355가 됐느냐? 이거는 잘 보세요. 원래는 Z는 HS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273 플러스 TA 마이너스 273 플러스 TS. 이렇게 이제 온도 보정을 하고 여기에 감마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감마 값이 얼마죠? 0도씨 일기압에서는 공기의 비중이 1.3이죠. 1.3이 감마의 0도씨 일기압에서 1.3인데 1.3에다가 273이 여기 다 있죠. 273을 곱하니까 요게 355가 됐고요. 이게 다 곱해서 앞으로 가니까 1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고, 왜 355가 왜 나왔느냐? 그거는 273에다 1.3을 곱한 값이 앞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0도씨인 경우, 즉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가 300도씨인 경우에는 굴뚝 주변이 27도죠. 그러니까 TA가 27, 그리고 TS,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배출가스의 온도가 300. 그래서 이걸 다 풀어버리면 355, 왜냐하면 HS를 지금 안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S를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0도씨인 경우에는 이것만 100으로 고치면 되죠. 뒤에 것만. 대기 온도는 27 똑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도씨인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Z1에 요거 Z2입니다. Z2. 그래서 Z2를 Z1으로 나눠요. 나누니까 나누고 곱하기 배니까 41.1. 그러니까 통풍력은 원래 온도가 높으면 통풍력이 더 세집니다. 이게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적어지죠. 적어지면 이 값은 전체적인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배출가스 온도가 높으면 통풍력은 세지고요. 배출가스의 온도가 낮으면 통풍력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낮아졌냐? 41.1%가 낮아졌다. 이런 그 통풍력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통풍력의 공식 반드시 알아두시고, 몇 프로가 줄어드느냐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도시의 대기 중 입자의 크기에 따른 가시거리, 보이는 거리를 말하죠. 가시거리의 변화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빛의 파장이 5420 옹스트롱. 자, 옹스트롱의 이건 하나의 거리 길이를 나타낸 단위인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를 나타내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이기 때문에 나노미터가 더 깁니다. 그래서 1 나노미터는 10 옹스트롱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장이 5420 옹스트롱인 빛 가운데 밀도가 0.95, 입경이 0.7인 기름방울 입자의 분산 면적 B, K가 4.5다. 그리고 먼지 농도가 0.4g/, 세제곱미터일 때 가시거리는 얼마인가? 이러한 그 빛의 파장이 5420 옹스트롱이라는 문제에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가시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공식이, 이것도 실험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는데, KC분의 5.2 로우 R. 요 R은 요거 반경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5.2 곱하기 로우는 아까 얼마나 했어요? 0.95라 그랬죠. 0.95 대입하고 그 다음에 입경이 0.7 마이크로메타잖아요. 입경은 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 0.35죠. 그래서 0.35 대입했어요. 그리고 K 값이 4.59. 그 다음에 먼지 농도가 0.4 g/per 세제곱미터 해가지고 V 값을 계산하니까 가시거리가 0.96km. 이것도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킬로미터. 그래서 미터로 고치니까 지금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서 960m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960m까지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흐릿하게 안 보인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메테인 84%, 산소 9%, 질소 7%의 조선을 지닌 혼합기체 연료 1S 세제곱미터를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이론 공기량 AO라는 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 탈 수 있는 가연 성분은 뭐냐면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산소는 타는 게 아니고 물질이 타는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을 가연이 아니라 조연이라 그래요. 조연 성분. 그 다음에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갔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타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타죠? 메테인만 타요. 그래서 혼합기체 연료 중에 가연 성분인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세웁니다. 이것도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CH4 플러스 요 산소가 2kmol 들어갑니다. 그리고 CO2, EH2인데 지금 여기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론 산소량의 0.1을 나누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래 이론 산소의 킬로몰이 2인데 C가 몇 프로 있어요? 84% 있잖아요. 그러니까 0.84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체 자체에 산소가 몇 프로 있어요? 9% 있죠. 이 9%를 갖다가 또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료 자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7.57 단위도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S세제곱미터 per S세제곱미터. 만약에 고체 액체 연료라 그러면 S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기체 연료니까 S세제곱미터 per S세제곱미터. 연소에서만 이런 이게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연료의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단위를 써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석탄 100kg에 대한 원소 조성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85kg, 수소가 5kg, 산소가 6kg, 황이 2kg이고 나머지는 회분, 즉 애쉬, 재라는 말입니다. 재성분이었다. 이 석탄을 공기비 1.3으로 완전 연소시키는 보일러에 매시 500kg씩 공급할 경우 물음에 답하시오. 이론 공기량 AO는 S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한다. 건연소 가스 중에 SO2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건연소 가스라는 GD를 구한 다음에 그것분의 이제 SO2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봅시다.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이론 공기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GD를 구하려면. 그래서 0.21분의 1.867 85 100kg에 85니까 0.85죠. 0.85%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6 수소에 원래 5.6 H-8분의 산소잖아요. 그렇죠? 공식에서. 그래서 H가 5니까 100분의 5니까 0.05. 그 다음에 산소가 100분의 6이니까 8분의 0.06. 그 다음에 황이 100분의 2니까 0.02 곱하기 0.7 해가지고 이론 공기량이 8.76 S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지금 이 이론 공기량도 이 문제에서 구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 자체를 풀 수 없는 그러한 그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기량 구했어요. 그 다음에 건연소 가스를 구하는 공식이 MA0, 여기 MAO는 뭐냐면 실제 공기량에다가 5.6H, 5.6H는 뭐냐면 건연소 가스니까 H2는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5.6H를 빼는 요 공식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그래서 1.3 곱하기 8.76, 5.6 곱하기 H가 5kg이니까 0.05 해서 자 11.1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연소 가스 중에 SO2 농도는 이렇게 되면 이 공식이 됩니다. ppm으로 구할 때는. 그래서 0.7S 나누기 GD 하면 0.7 곱하기 0.02에다가 여기 GD 구한 11.11 해서 ppm으로 만들라니까 12육승을 곱했어요. 그래서 1260.13 ppm이 됐죠. 그래서 1번은 풀었고요. 2번, 그러면 하루에 소모되는 공기량은 얼마인가? 석탄 1kg에 소모되는 공기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메시 500이니까 환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석탄 1kg에 소모되는 공기량은 아까 이론 공기량 구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무게로 구하는 거죠. 1kg.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MAO에 그러니까 이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에다가 공기비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MAO인데 이 공기비가 지금 1.3이라 그랬죠. 1.3. 공기비가 1.3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AO는 어떻게 되냐면 무게비로 하니까 0.23 2분의 1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32 나누기 12 곱하기 0.85.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곱하기 0.05. 32 곱하기 32분의 0.02. 그리고 산소가 여기 자체에, 석탄 자체에 6kg 있잖아요. 그래서 0.06을 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14.7.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무게로 하니까. 그래서 14.7인데 시간당 500kg 사용하고 또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톤으로 나타냈으니까 톤이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는 값을 곱해줘가지고 176.4톤 퍼 데이 하루에 소모되는 공기량을 갖다가 톤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일산화질소 100ppm, 이산화질소 10ppm을 함유한 배출가스 10만 S세제곱미터 per hour를 암모니아, 여기 이제 환원제인데 환원제에 의한 암모니아에 의한 선택적 촉매환원법, 우리가 이걸 SCR 많이 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처리할 경우 배출가스 중에 낙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론적인 암모니아 양은, 그러니까 NO와 NO2를 NH3로 넣어서 제거, 환원을 시키는데 그 이론적인 암모니아 양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음이 각각의 화학 반응식을 기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의 의도는 뭐냐면 NO하고 NH3하고 NO2하고 NH3의 반응식을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아래에도 풀 수 있는데 그걸 기재해야 하며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반응 시 산소의 공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원 반응식을 쓰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환원 반응식입니다. 일산화질소하고 환원제인 암모니아하고의 반응식, 또 이산화질소와 환원제인 NH3의 반응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 개수가 중요합니다. 이런 개수가. 이 뒤에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요식, 위의 식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일산화질소 100ppm을 환원하는 데 필요한 NH3의 양을 갖다 구합니다. 앞에 것만 다시 쓸게요. 요 식에서 앞에 것만 썼죠. 요 식에서 앞에 것만 썼는데 요게 이제 기체상 물질이니까 6 곱하기 22.4, 4 곱하기 22.49. 지금 NO가 100ppm이라 그랬잖아요. 100ppm. 100ppm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이거 어떻게 되게?
Q가 10만이라 그랬죠.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데 X를 구하니까 X는 여기 보세요. 6 곱하기 22.4죠. X. 그 다음에 요거 4 곱하기 지금 여기서 잠깐 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NH3가 무게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22.4가 아니고 이거는 무게로 분자량이 17이죠. 17. 그쵸? 17이니까 17을 대입했습니다. 17. 그리고 요게 10만 곱하기 요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니까 그때의 X, NH3량을 무게로, 시간당 무게로 계산하니까 5.0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O2. NO2의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6NO2 플러스 8NH3죠. 요것도 6 곱하기 22.49, 8 곱하기 17이에요. 무게로 나타내니까 아까는 뭐 22.4로 했는데 그거는 부피를 할 때는 그렇고 요거 무게를 할 때 17이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만 그 다음에 X잖아요. 여기도 X, 여기서는 X1 여기 X2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NO2의 NH3량은 여기 보세요. 6 곱하기 22.4에다가 8 곱하기 17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만이 됐죠. 그러면 1.01kg per hour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제거해야 되니까 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5.06과 밑에서 구한 1.10을 더하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 1.01을 더하면 6.07이 되겠네요. 그죠? 6.07 그렇게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기상성분인 A 물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기액경계면, 이 기액경계면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콜라 병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콜라가 들어있고 여기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CO2가 녹아 들어가 있죠.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뚜껑을 열면 퍽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이 CO2가 원래는 잘 안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압력이 낮아지니까 앞 위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청량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하고 이 기체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기액경계면이라고 해요. 액상의 오염물질 A 성분의 흡수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는데 헨리의 상수 주어지고 기상물질 이동계수 주어지고 액상물질 이동계수 주어지고 기상의 A 성분 분학과 액상의 A 성분 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이런 게 주어져야지만 A 성분의 흡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액상 경막 내의 단위 면적당 물질 이동량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 속도라고 해요. 요거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NA는 분압의 차이 또는 농도의 차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에서는 압력의 차이고, 그러니까 KG가 뭐냐면요. 요거는 가스를 의미하고 KL은 요거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상이고 요거는 액상이다. 그래서 액상은 뭐냐면 오염물질 녹아 들어간 농도의 차이를 갖다가 물질 이동 속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다시 쓰면 KL을 CAI를 헨리의 상수를 대입해서 HPAI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 봅니다. 위에서 지금 측정한 값에 3.2, 요거 3.2, KL이 3.2, 그다음 CAI가 0.15, 해서 PA가 여기서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0.7, 2, PA-0.1 해가지고 요걸 환산을 계산하면 PAI를 구할 수 있어요. PAI가 0.12 ATM.
분압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염물질의 A 흡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NA는 지금 여기서 PA를 구해줬거든요. PA가 0.15예요. 0.15인데 PAI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대입해가지고 PAI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0.15에서 PAI가 0.12니까 이걸 대입해가지고 NA는 이동속도는 0.096 kmol per 제곱미터 아워가 된다. 그래서 그 기체 상태에서의 분압, 액체 상태에서의 녹아들어간 농도 이런 걸 갖다가 결합시켜 가지고 PAI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가 대입시켜라 해서 0.096 kmol per 제곱미터 아워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헨리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기액 경계면에서의 물질의 이동량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메테인 50%, 에테인 30%, 프로페인 20%가 혼합된 기체 연료의 연소 폭발 상한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보면 메테인은 CH4고요. 에테인은 C2H6고요. 프로페인은 C3H8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명칭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체연료의 폭발 상한값을 구하라 그랬고 범위를 주어지고 각각의 기체의 범위를 주어지고 무슨 식을 적용해라 그랬어요? 르 샤틀리에의 식을 적용해라 그랬어요. 요 르 샤틀리에의 식은 거의 좀 출제되지 않는 그러한 식인데 지금 여기서 출제되는데, 르 샤틀리에의 혼합기체 연소 폭발 범위 상한식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폭발 범위 상한치가 UEL입니다. UEL.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 UEL이 폭발 상한치고 V가 기체의 최적이고 L이 그 각 기체의 단독 연소 폭발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적이 메테인이 5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에테인이 30이고 프로페인이 20인데, 그때의 메테인의 상한치죠. L의 상한치가 15죠. 15. 5에서 15니까. 그리고 에테인은 12.5, 프로페인은 9.5. 그걸 이제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했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2.76이 이를테면 이 혼합기체의 폭발 상한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르 샤틀리에의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르 샤틀리에의 폭발 상한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암기해 두시고 공식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1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보건 문제를 모두 마치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이 보건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나왔던 문제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 문제하고 또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 어떤 다른 저자가 낸 그 문제하고 똑같기도 하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바라고, 단 그 비슷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학습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